왜 어떤 사람은 어디서든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따돌림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조차 유독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달라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늘 겉도는 사람들도 있어요. 착하고 성실한데 왜인지 사람들이 멀리하고 중요한 일에서는 항상 배제되는 사람들 말이에요. 오늘은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와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집착하는 단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여러분도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인간관계의 진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였지만 그의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은 지금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합리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감정과 본능에 의해 결정된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을 판단할 때 논리적 근거보다는 직감적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첫 몇 초 안에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위험한 사람인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본능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당사자조차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생존 욕구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을 사람을 찾으려 해요. 둘째, 이익 욕구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선호합니다. 셋째, 우월감 욕구입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해요.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3가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결론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착, 타인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 사회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집착하는 것은 바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지에만 신경 써요.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회생활의 고수들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관찰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표정을 세심하게 봅니다. 눈빛, 입꼬리의 변화, 이마의 주름까지 놓치지 않아요. 이를 통해 상대방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파악합니다. 둘째, 목소리 톤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같은 네라는 대답이라도 톤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들은 이런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아요. 셋째, 몸짓과 자세를 관찰합니다. 팔짱을 끼는지,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지, 다리를 꼬는지 등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요. 넷째, 상대방이 무엇에 관심을 보이는지 파악합니다. 어떤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는지, 무엇을 들으면 지루해하는지를 관찰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해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먼저 참석자들의 표정과 분위기를 파악해요. 지금 팀장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저 동료는 뭔가 불만이 있어 보이네. 부장님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라고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말하는 방식을 조절해요. 팀장이 피곤해 보이면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말하고, 부장님 기분이 좋아 보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봅니다. 반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상대방의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상대방이 지쳐있든 화가 나 있든 바쁘든 상관없이 자신의 페이스로만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저 사람은 눈치가 없어, 배려심이 부족해라고 느끼게 되죠.
이런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상대방의 표정, 자세, 목소리를 1초라도 더 관찰해 보세요. 둘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말하는 방식을 조절하세요. 상대방이 관심 없어 보이면 화제를 바꾸고, 지루해 보이면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말해보세요. 셋째, 피드백을 구하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때 어떤 느낌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두 번째, 집착, 상대방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두 번째로,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이것은 나이, 성별,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사회생활의 고수들은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줄까요? 첫째, 진심 어린 관심을 보입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 줍니다. 그것도 뻔한 칭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세밀한 부분까지 알아봐 줘요. 발표 정말 잘하시네요가 아니라 발표할 때 중요한 부분에서 목소리 톤을 바꾸시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받아들입니다. 설사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관점도 있네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라고 말해서 상대방이 기여했다는 느낌을 주어요. 넷째,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게 언급합니다. 직접 칭찬하는 것보다 제3자를 통해 들리는 칭찬이 더 큰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후배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열심히 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고 말하고 끝이에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후배의 작은 성취도 놓치지 않고 인정해줘요. 어제 보고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했더라. 회의할 때 질문한 거 참 좋았어. 나도 못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라고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도 우리 신입사원이 정말 꼼꼼해. 덕분에 실수할 뻔한 걸 잡았어 라고 언급해서 후배가 팀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주어요. 그 결과 후배는 그 선배를 매우 좋아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해요. 그것도 몰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나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설사 도움을 주려는 의도였더라도 받는 사람은 자존감이 상처받게 되죠. 이런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장점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최소한 한 가지씩은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둘째,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잘했어 보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한 게 인상적이었어 라고 말하세요. 셋째,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인정해 주세요. 여기는 좋은데 이 부분만 조금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접근하세요. 세 번째, 집착,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사회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로 집착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모든 관계는 상호 이익에 기반한다. 다만 그 이익이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정서적 지지, 정보 제공, 네트워크 확장, 재미와 즐거움 등도 모두 이익에 포함됩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요. 새로운 채용 정보,
좋은 맛집, 유용한 앱 할인, 정보 등 사소한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나눕니다. 둘째,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이 분야 전문가인 제 지인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라고 제안해요. 셋째, 감정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되죠. 넷째, 작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커피 한 잔 사주기, 택시비 대신 내주기, 무거운 짐 들어주기 등 물질적 가치는 작지만 상대방에게는 고마운 일들을 해요. 다섯째, 재미와 즐거움을 줍니다. 유머 감각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웃게 만들거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원이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새로운 동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요. 점심시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요즘 어떤 고민이나 관심사가 있으신가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봅니다. 어떤 동료는 아이 교육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고, 다른 동료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동료는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말해요. 그럼 그 사람은 각각에게 맞는 도움을 제공합니다. 교육 고민이 있는 동료에게는 좋은 학원 정보를 알려주고, 취미를 찾는 동료에게는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이나 활동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해요. 투자에 관심 있는 동료에게는 괜찮은 책이나 유튜브 채널을 추천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고마워하게 됩니다. 반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신이 받을 것만 생각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에만 관심이 있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받고도 당연하게 여기거나 고마워하는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죠. 이런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둘째,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세요. 대화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셋째, 내가 가진 자원을 목록화해 보세요. 지식, 경험, 인맥, 기술 등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넷째,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거창한 도움이 아니어도 상대방에게 작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최근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서도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연구진은 30년간 7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첫째, 감정 지능이 높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내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둘째, 상대방 중심적 사고를 했습니다. 자신의 관점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셋째, 호혜성의 원리를 잘 활용했습니다.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갔어요. 이는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통찰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직원 채용 시 이런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발표했어요. 단순히 업무 능력만이 아니라 팀워크, 소통 능력, 협업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세 가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관찰 능력 기르기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 목소리, 몸짓을 더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더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칭찬과 인정의 기술을 익히세요. 매일 최소 한 사람에게는 진심 어린 칭찬이나 인정의 말을 해보세요. 단, 억지로 하거나 과장하지 마세요. 진짜로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표현하세요. 셋째, 도움 주기를 습관화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보세요. 정보 공유, 소개, 작은 친절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
진정성 없이 기술만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가식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둘째, 과도하게 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셋째, 일방적으로만 주면 안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뤄야 해요. 오늘 쇼펜하우어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증명한 사회생활의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사회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집착하는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 상대방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이에요. 기억하세요. 사회생활의 핵심은 나를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의식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은 인간관계, 더 행복한 사회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지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생활 노하우들을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 경험담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